잠깐. 인터넷이 왜 이러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KT가 계속 문제야. 잠깐. 오케이. 됐다. 아이고, 이게 지금 5개 중에서 아니다. 전체 5문제 중에서 일단 뭐 제한 시간 내에서는 4개 맞은 사람이 최고점이었고요. 5번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습니다. 4번과 5번. 근데 초과 시간 되면서 이제 5개 맞은 사람이 1명이 됐고요. 이거 2개 마저 풀어가지고 한 3분 정도에.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어요. 5번 그대로 좀 남아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5문제는 사실 뭐 보면 알겠지만 과하면은 손 못 댈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냥 평이한 것만 좀 집어넣었어요. 이 5번 문제 제외하고 5번 문제 하나만. 조금 어려운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뭐냐면은 그냥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그 접점을 준 상태에서의 어떤 그 접선의 방정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그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라고 한다면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인수분해해봐도 알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0, 1, 2 요렇게 됩니다. 0, 1, 2. 그 중에서 요 점을 지금 A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접선, 2인 지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2,0 지나가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접선이 L1, 요 접점 지나가면서 Y축이 평행한 거 직선,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X축이 평행한 선을 밑에다가 그었어요. 그어서 만들어진 그 L3, 그때 만들어지는 점이 BC. 여기는 지금 직각입니다. 그랬을 때 BC 길이가 3분의 2일 때 AC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기울기만 알면 돼요. 왜냐면 X에 변화량이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뽑아내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죠? Y의 변화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꼭 이 좌표를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B점과 C점을 꼭 뽑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L3가 뭔지도 몰라도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f'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미분해서 2 집어넣는 건데 뭐 이걸 그대로 미분해서 2 집어넣어도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fx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그래서 어차피 2 집어넣으면은 얘 미분한 그 항 하나만 2 집어넣었을 때가 살아남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1대2. 그쵸? 그러면은 AC 길이는 3분의 4겠네요. 그쵸? 그게 끝이에요. 4번. 그죠?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자, 그때 이 위에 있는 점 A점 1,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랬을 때 만나는 또 다른 점을 B라고 한다면 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물론 얘는 이제 그 고2 수준에서 맨 처음 배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먼저 구해야 돼요. 일단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5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빼기 5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1,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 그쵸?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4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얘랑 이용해서 교점 구해주면 되죠. 그럼 어차피 1에서는 중근 나오겠고 나머지 인수 하나 가지고 비정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로 교점을 구해볼게요. 요것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럼 인수분해서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빵. 이거 무조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다 그랬죠? 무조건 있어요. 왜? 접하잖아요. 접하면은 이중근 이상 갖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3차, 2차, 1차 상수 뭐 조립제보로 보면 되죠. 어차피 뭐 1집으로는 빵 나오는 거 아니까 빵. 또 1 집어넣어 보면은 빵.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1에서는 중근 접하고 무조건 마이너스 2에서 교점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둘이 x값은 3 차이가 나요. 뭐 물론 마이너스 2 집어넣어가지고 함수값 구해서 가도 되는데 3 차이 나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대2로 간다. 요 길이가 지금 6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1대2 대 루트 5. 1, 2면 루트 5잖아요. 3 루트 5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을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x 플러스 무슨 뭐 a 같은 걸로 잡아놓고 전개해서 얘랑 똑같으려면 a가 얼마야 되냐 상수항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2다 라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근데 괜찮아요. 상수항만 보고. 자, 근데 그마저도 요것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중에서 3차 함수가 극소값과 똑같은 함수값,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점. 그리고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좀 이따가 나가게 될 건데 그때 점대칭 지점. 이걸 놓고 본다면 이렇게 x축으로 잘라 놓고 보면은 요 길이들이 전부 다 어떻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대칭점 목이 왜 이러냐? 그러면 대칭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무조건 접하는 지점하고 함수값 똑같은 지점이 반드시 1대2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게 얘만 그런 거예요? 아니, 나중에 접하는 선,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성립한다 그랬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무슨 뭐 극대극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접하는 직선이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y는 gx. 자, 그러면은 이 3차 함수는 대칭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둘의 교점을 구해보면은 어차피 한 점, 두 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1차근, 여기서 2차근 나올 거예요. 이게 실제로 빼봐도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가 알파 콤마, 여기가 베타 콤마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x-알파와 x-베타 제곱이 나올 거예요. 최고책에서는 모른다고 치고. 괜찮죠? 그러면 그 뺀 함수를 만약에 hx라고 잡아놓으면 걔는 그 뺀 함수의 교점들이 어차피 근으로 나오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교점들이.
그러면 어차피 3차에서 1차 뺐으니까 어차피 대칭점은 그 뭐라 그럴까? 도함수의 대칭축이죠. 3차 함수에서의 3차항과 2차항만 있으면 끝나요. 그럼 1차 함수 뺐다고 대칭되는 점이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그 대칭축이 그대로 내려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1대 1대 1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2대 1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요 길이 자체도 2대 1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대 1로.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어때요? 3차 함수잖아요. 이 미분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대칭축 빵이죠. 도함수의 대칭축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대칭이 원점에서 점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움직여 보면은 얘가 어차피 2대 1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이면 얘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대칭점 0이니까. 괜찮네? 그렇죠? 그게 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계산도 가능해요. 뭐 물론 이게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원래대로 그냥 들어가요. 원래대로.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좀 한번 볼게요. 3번은 어차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접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접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접점을 구할 수 있는 근거라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기울기를 주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점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줍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사각형이면은 내변 길이가 다 똑같고요. 내변 길이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얘 다 직각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기울기는 1이 아니고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기울기가 1이에요. 괜찮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점은 접점이잖아요. 기울기 1인 직선에 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2,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1인 점을 그냥 찾아버리면 그냥 끝나요. 괜찮죠? x 세제곱 빼기 5x. 자, 미분해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1 나오게 되는 경우는 x제곱이 2인 경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 콤마가 될 거야. 여기는 루트 2 콤마가 되겠고요. 그쵸? 그럼 여기 y좌표만 구해놓으면 어차피 기울기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그냥 나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은 그래, 이걸 fx라고 잡아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플러스 5 루트 2, 3 루트 2네요. 그쵸? 여기가 지금 3 루트 2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연산식들은 전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정확한 값을 찾는 요소. 어차피 그래프 보면서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는 보조예요. 이 계산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간 기울기는 1이고요. 지나간 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3 루트 2. y는 x 플러스 4 루트 2구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0, 4 루트 2니까 4 루트 2, 4 루트 2, 1대 1대 루트 2, 8. 괜찮죠? 그래서 8, 4, 32가 이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번도 한 번만 후딱 볼게요. 4번.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 3차 함수의 일부 그래프가 되겠고요. fx는 ax 곱하기 x-2의 제곱. 자, 이때 y는 x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이 O랑 A가 될 거예요. 자, 그때 이 위에 있는 임의점 아무거나 잡아서 P점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X좌표는 지금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변 길이가 이 직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변 길이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놓고 본다면 그 길이 안에서 놓고 봤을 때 높이가 최대면 되는 거죠. 그럼 높이가 최대려면 얘로부터 평행했을 때 그 수직거리가 가장 멀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우, 기울기 1인점이지. 괜찮죠? P가 이쪽에 있어야지만 그나마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클 거라는 거예요. A가 바뀌면 얘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래도 넓이 최대려면은 기울기 1 나오는 순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접점, 기울기가 1인 지점, 얘 좌표를 지금 준 거잖아요. 와! 그럼 이거 미분해서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A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전부 다예요. 왜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야 뭐 어차피 ax 세제곱 빼기 4의 x제곱 플러스 4의 x. 자, 이렇게 되니까 f'x는 3의 x제곱 빼기 8의 x 플러스 4a. 그럼 f'2분의 1은 4분의 3a 빼기 4a 플러스 4a. 그래서 a는 3분의 4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5번도 원래는 설명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요거 후딱 한번 끝내볼게요.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에요. 자, 얘는 x 제곱으로 껐을 때 x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일단 0에서 중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지점에서 1차근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지? x제곱 묶으면 x 플러스 3 그쵸?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fx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4,a인 지점에서 접선 3개 나와야 되고요. 그 세 접선의 기울기 곱이 음수로 나와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지금 이쪽에 있죠? 마이너스 4. 그럼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마이너스 4,a 어딘지 몰라요. 지나간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 세 접선의 기울기 곱.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안쪽에서 접선을 긋는다. 몇 개 나올까요? 얘보다 안쪽에서. 이런 건 3개가 못 나와요. 왜? 아니,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접하는 거. 왜? 아니, 이렇게 위로 볼록 안쪽에서는 접선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만약에 요 곡선상에 있는 점이면 얘는 접선이 자기 자신, 접점이 주어진 접선 하나, 그 다음에 저 아래로 볼록, 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지나가는 접선 하나, 2개밖에 안 나와요. 적어도 이 값보다는 커야지만 접선이 3개는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한번 이쪽에다 점 잡아볼게요. 접선이 그러면 총 몇 개? 하나, 둘, 3개예요. 그쵸? 여기보다 큰 경우 현정에서만 접선이 3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 조건에서 봤을 때 세 접선의 기울기 곱이 음수로 나와줘야 된대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요 점 방금 한 거 그대로 놓고 온다면은 다시 한번 기울기가 양수 그쵸? 기울기가 양양양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일 기울기가 큽니다. 이게 제일 커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양양양이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 곱이 음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올라갈수록 기울기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제일 기울기 작은 게 일단 음수로 나와줘야 돼요. 양양음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다가 언제 딱 극속값과 똑같아지는 경우에 접선이 기울기 양, 기울기 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뭐 요런 점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기울기 양수, 음수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가능하구나. 이 초록색 인 지점보다 위쪽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게 어디까지? 아니, 극소랑 매칭시켜서 기울기가 음수 반전되는 경우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면 당연히 극대 지점 쪽에서 나오겠죠. 괜찮네? 또 이쪽에서 극대값 나오는 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양수, 빵, 음수 나와요. 기울기 곱이 0이 나와요. 얘보다 더 커지면 어때요? 양수,
음수 나오니까 기울기 곱이 양수가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 이 극대와 사이로 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야지만 기울기 곱이 음수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극대값과 극소값만 구해주면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럼 얘는 미분해서 구해도 되는데 혹시 이거 얘기했어요? 극대와 대칭 지점 요거 극소값과 똑같은 지점 이거 1대 1인 거 괜찮아요?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2에서 극대 나옵니다. 진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f'x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가 2대 1로 나와요. 실제로 얘는 x로 묶어보면은 2x 플러스 u 플러스 x가 되니까 x 곱하기 3x 플러스 6. 아, 0과 마이너스 2에서 극점이 나오는구나. 괜찮아요? 그렇죠? 진짜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1, 4가 되겠네요. 아, 지금 m값으로 가능한 거는 m값이라 그래야 되나? 그쵸? 이 정수 얘가 지금 마이너스 4,a인데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지금 0.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지만 4보다 작다. a로 가능한 정수 최대값을 라젬이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라젬은 지금 그러면 3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9가 돼요. 괜찮죠? 이게 수식만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수식만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29번 문제였어요. 근데 그래프로 가면은 굉장히 좀 빨리 끝나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괜찮을까? 괜찮겠지? 괜찮아야 되는데. 와, 자 여기 오늘 나갈 거 엄청 두꺼워요. 꽉!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극대극소. 이쪽이 온갖 킬러가 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일 두껍고 양이 많습니다. 진짜로 많이 두꺼워요. 근데 해설지가 길지 문제만 놓고 오면은 페이지가 24페이지로 끝나요. 문제를 막 꽉꽉 줄여놔가지고 몇 문제야 이게? 121문제. 야, 이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 이거 막 유형 다 분류한다고. 제일 오래 걸렸어. 와, 열심히 만들었어. 미안해. 안 접히지? 저런. 나도 안 접히네. 야, 주대 안녕. 오케이. 자, 이거는 오늘 아까 테스트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를 정리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도함수 활용은 솔직히 말하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값 정리, 보통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자, 한 세트로 보통 나오고요. 근데 이게 롤의 정리랑 평값 정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서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부수적,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없잖아요. 부수적으로 그냥 계속 튀어나옵니다. 부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 이렇게 구분을 내려요. 근데 극대와 극소를 배운 이후에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함수 그래프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메인인 건 뭐예요? 우리 이거 당함수밖에 안 하잖아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얘네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 이 두 개가 메인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네 둘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절대값 이런 것들이 이제 끼게 돼요. 이런 게 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요거는 양이 진짜 얼마 안 돼요. 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 방금 지난주에 했었던 거. 오늘 이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 활용에다가 속도와 가속도. 요 내용을 이제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되는데 이건 양이 진짜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애매한 것들이 다 일로 들어가요. 이쪽에는 독립적으로 킬러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증가감소를 먼저 배우냐?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면은 극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 증가랑 감소는 전부 기울기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기울기 가지고. 그 기울기는 도함수로 찾아내주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증가함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증가함수는 f'x는 0보다 커놨다? 그러면 안 되죠. 증가함수는 정의가 뭐냐?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요. 이게 정의예요. 요거. 이거 빼고 정의가 없어요. 진짜 정의 없습니다. 자, 다만 증가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놓고 봤을 때는 증가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 완만한 곡선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구간 안에서 전부 기울기가 다 양수로 나와요.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구간 안에서 기울기가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 정의가 아니고요. 얘는 증가함수들 중에 미분 가능한 경우의 한정에서는 얘로 보면 빨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나오는 거. 정의는 얘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양수해야 돼요. 왜? 이게 0이면 이거 상수함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증가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래 양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3차 함수 중에서 이런 3차 함수가 있죠. 유명한 거 x세제곱. 그쵸? 자, 얘는 문제점이 뭐예요? f'x가 3x제곱으로 나와요. 그래서 도함수 놓고 오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f'0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거 성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증가함수가 아닌가요? 증가함수가 맞아요. 왜? 자, 지금 얘는 딱 0인 지점에서가 문제가 되는데 0인 지점에서 정말로 증가인지 아닌지는 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극한. 그래, 우극한은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냥 정수로 0이에요? 아니, 0보다 조금 더 커요. 아주 미세하게 커요. 다만 수렴값이 0인 것뿐.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기울기는 어때요? 양수죠? 양수인데 수렴값이 0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왼쪽 점도 0보다 조금 작아요. 왼쪽 점도. 얘는 0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0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잖아요. 같은 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증가함수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0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처리한다. 등호를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면은 증가함수면은 미분 가능할 때 f'x가 0보다 커 같은 게 맞아요. 그러면은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f'x가 0보다 커 같으면은 증가함수인가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할 때 라고 하더라도. 왜? 이게 되는 애들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기울기가 빵짜리인 애들이 있죠.
상수함수. 그죠? 뭐 fx가 2 같은 것들. 그러면은 미분해 보면은 나도 0보다 커 놨잖아. 그럼 나도 증가함수 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f'x가 0보다 커 놨다라고 해서 증가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증가함수면 얘가 맞지만 얘라고 증가함수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떼버리면 되지. 그러면 구간에서 f'x가 양수면 그럼 증가함수다. 미분 가능할 때. 얘는 맞아요. 괜찮아요? 얘는 맞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반대가 안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라고 써서 f'x가 0보다 크다. 이게 또 안 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차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1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어렵게 쓴 거 그대로. 응. 응? 잠깐만.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했어요. 반대식 0분의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안 된다면서요? 응? 이거잖아요. 응. 이거서 이거 안 된다면서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중에서 도함수가 판별식 0인 경우는 그러네.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따져야 돼. 뭘 따져요? 증가인지 아닌지를. 근데 어차피 3차 함수에서는 증가함수 아니면 극대극소 없으면 무조건 다 증가지. 다 주웠어.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얘는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양수, 아니 0 나와도 됩니다. 증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 그냥 미리 깔고 들어갈게요. 저기 3차 함수 그래프는 총 몇 가지 나와요? 3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거 극대극소하고 3차 함수 그래프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일단 3차 그래프 먼저. 자, 3차 그래프는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이 3가지밖에는 없죠. 왜? 아니 어차피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도함수는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최고차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이거 진짜 집중해야 돼. 오늘 진짜 빨리 나가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럼 당연히 대칭축에서 점대칭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지점의 기울기가 곧 대칭점에서의 기울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 기울기가 어때요? 전체 기울기 중에서 제일 작아요. 제일 작습니다. 요 기울기가 제일 작아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때요? 기울기가 양수로 유지되면서 가요. 이건 전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판별식이 0인 경우죠. 자, 얘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0 됐다가 기울기가 양수가 돼요. 근데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수렴값이 0인 거지. 자, 실제로 대칭 지점에서 기울기 빵 진짜로 여기서 기울기가 완전 정수빵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이거 미세하게 아주 양수예요. 수렴값이 0인 것 뿐인 거지. 0 플러스예요, 0 플러스. 그래서 얘처럼 정수빵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값을 써놓는 거라서 얘는 진짜로 정수 0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0에서 기울기가. 자, 그러면 지금 얘도 어때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아요. 기울기 0이잖아요. 나머지 다 양수인데.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것뿐.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예요.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자, 그럼 그때, 극대, 극소, 대칭인 점이 사실 도함수의 대칭축과 똑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제일 작아요. 괜찮나요? 그 기울기 딱 음수값으로 나오고 맙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당연히 극대가 나오겠죠. 괜찮죠? 극대라고 하는 용어 정의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바로 얘기하기는 할 텐데, 극대라는 용어 정의는 뭐냐면은, 극대는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 그렇죠? 로컬이 지역이란 뜻이죠. 지역장, 지역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제일 크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전체 최대일 필요가 없는 거고, 요 지역에서는 얘가 최대야, 요런 느낌 정도. 자, 그래서 얘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에요. 어떤 구간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라는 거야. 한 번만 최대가 뜨면은, 그 지역에서 최대가 뜨면은 전체 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높은 산들을 구하려고 해. 불암산. 극대예요. 괜찮나요? 요 동네에선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극대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암산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최대? 그건 아니죠. 그쵸? 극대랑 최대는 다른 겁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거랑 전체에서 제일 큰 거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얘보다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 동네에선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얘도 극소가 되는 거고요. 극소가 되는 거. 자, 근데 요거는 그냥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극대와 극소에 관련된 거는 엄밀한 정의를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합시다. 미안해. 얘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어차피 바로 이거 끝나면 할 거라서 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자, 이때 이게 어떤 열린 구간이 있는데 얘가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어떤 구간, 그 다음에 열린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은 여자다. 틀렸죠? 다 여자야 돼요. 근데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여자다. 이건 참이죠. 한 명만 있어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구간에서 최대가 뜨기만 하면 걔는 그냥 극대로 인정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떤 구간, 그 중에서도 열린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구간을 요게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구간을 요만큼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애 최대가 되는 거예요.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잡지?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막 다 잘라도 돼요. 진짜로 어떻게 잘라도 돼요. 막 넓게 잘라도 되고 좁게 잘라도 되고. 근데 얘가 극대인 걸 찾으려고 봤는데 구간을 막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얘보다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극대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떤 구간이라는 거는 좁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좁게 잡을수록 극대인지 아닌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럼 왜 열린 구간이라고 잡아놓냐? 열린 구간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린 구간 다 잡아놓죠? 그럼 이 안에서 최대인 지점 찾는 거예요. 그게 극대예요. 근데 이렇게 열린 구간이 아니라 만약에 닫힌 구간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점이 극대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놓으면 얘가 극소죠? 그럼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예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열어놓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 열어놓으면은 얘는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영원히 확대를 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네? 그래서 최대가 없어요. 최대는 가장 큰 거예요. 얘보다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영원히 커지잖아요. 열어놓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말이 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냐? 좁을수록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점 중 가장 크기만 하면 돼요. 뭐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극대점을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만 판단하면 돼요. 점 논리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점은 몰라. 좌극한은 얘랑 수렴값은 같겠죠. 최대값이 극대값이랑. 그렇지만 좌극한보다 높은 건 맞아요. 우극한보다도 높은 건 맞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세 점 중 가장 크니까 극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점 중 최대라는 5글자 안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있어요? 뭐 없어요. 극대 극소는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진짜로. 이 정의에 그 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정의야, 이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수학은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긴가민가 하면은 정의를 보면 돼요. 정의에 부합하면은 맞는 거고요.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1번 점, 2번 점, 아우 화이팅!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7번 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좌극한 여기 있어요. 우극한 여기 있어요. 세 점 중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이 좌극한 여기 있죠? 우극한 여기 있죠? 세 점 중 얘가 제일 큰 거 맞으니까. 그쵸? 극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문제예요. 불연속. 그쵸? 불연속. 자, 얘는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정의를 잘 생각해봐요. 세 점 중 최대면 극대고 세 점 중 최소면은 극소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면 극대고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소면 극소예요. 근데 어떤 열린 구간에 헷갈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요. 세 점 중 최대, 세 점 중 최소. 그럼 얘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좁은 구간을 잡으면 되죠? 좁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세 점밖에 안 남을 때까지 좁혀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만 놓고 보면 되는데 세 점 중 얘가 어때요? 제일 작아요. 세 점 중 최소죠? 극소예요. 괜찮네? 불연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은 그쵸? 세 점 중 최대. 극대입니다. 자, 그럼 얘는 좌극한 얘보다 작아요. 우극한 얘보다 커요.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증가 함수예요. 없어요. 자, 그럼 요 점은 어떨까요? 여기 상수함수예요. 자, 좌극한 여기 있죠? 우극한 여기 있죠? 세 점 중 일단 최소는 아니에요. 얘보다 작은 게 있으니까. 근데 세 점 중에서 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최대인 거예요. 괜찮죠? 이거 극대예요. 극대. 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랑 최소는 특정되기만 하면 돼요. 가장 크기만 하면 돼요. 이 가장 크다라는 거는 자기 혼자 독립 1위, 단독 1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 1위여도 1등이에요. 그렇죠? 올림픽에서도 공동 1등 하면 다 금메달 다 주죠? 야, 너네 공동이잖아. 다음 메달 가져. 이렇게 하진 않아요. 괜찮죠? 최대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최대. 자, 그러면 요 점은 뭘까요? 상수함수.
자, 좌극한. 아우, 얘랑 똑같아. 우극한. 얘랑 똑같아. 뭐야? 얘는 세 점 중에서 얘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극소. 근데 얘보다 큰 것도 없잖아요. 극대. 여기 극소면서 극대요. 둘 다 성립합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안 돼. 진짜. 이거 처음 들으면 안 돼! 극대 극소의 정의야. 극대 극소 정의.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진짜. 극대 극소라는 용어에는 그 어디에도 미분 가능과 연속에 관련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라는 것도 혼자 최대, 단독 1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라는 말은 그 자체로 가장 최자의 클 대자, 가장 크기만 하면 돼요. 얘보다 큰 것만 안 쓰면 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대면서 극소입니다. 이건 우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잘못된 걸 가르치진 않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다 죄다 다항함수밖에 안 하잖아요. 다항함수는 전부 미분 가능 함수예요. 미분 가능 함수인데 그럼 당연히 극대 극소 어디서 나와요? 3, 4차 함수에서밖에는 안 보잖아요. 2차 함수 극대 극소 따로 얘기해요? 따로 안 하죠. 2차 함수도 극소 있어요. 근데 얘는 왜 미분 써서 안 해? 미분을 안 쓰고도 극소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함수가 2차 함수라서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미분으로 찾아도 돼요. 괜찮죠? 기울기 빵인지점. 진짜로. 이게 만약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다. 이 대칭축. 맨날 완전 제곱식으로 찾았잖아요. 미분해서 찾아도 돼요. 이거 빵 나오면 x가 2죠. 그쵸? 도함수 빵 나온 걸로 대칭축이 지금 2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미분해서. 그러니까 꼭 완전 제곱으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하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이 안에서도 또 얘기할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좀 내비둘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내가 아직도 쇼킹한 얘기가 있어. 내가 진짜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언제더라? 3년 전인가? 3년 전에 서러볼 친구였어. 서러볼 친구인데 수능 특강을 풀고 있는데 몰라 어딘지 보는데 레벨 3였어요. 레벨 3에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그걸 풀다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극대면서 극소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1등급 맞는 애였는데 이 얘기가 튀어나오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다 설명했었던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정의는 진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는. 자, 미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3차 함수예요. 최고치 계수가 양수죠. 어차피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근데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어때요? 이거 다 실수 전체 증가죠. 얘만 아니면 실수 전체 증가해요.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3차 함수 봐요? 정의 가지고 봐요? 뭐라 그래야 될까? 아니야. 그래, 정의 가지고 봐요? 나 지금 하나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 지워버렸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얘는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도함수 가지고 보면 돼요. 기울기 가지고 판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별식을 가지고 이용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자, 다시 한번 f'x는 3x제곱 2ax 플러스 2a. 요거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저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요 질문하면 안 돼요. 해보면 되죠? 진짜로. 그러면 판별식이 빵 나온 거면 증가 많네. 그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얘는 결국 A는 0보다 크거나 하지만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만 떠들게 자면 안 돼. 자, 그래서 답이 지금 최대 최소 빼면은 6, 4번이 답입니다. 괜찮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4번이 답이니까 4번을 풀어볼게요.
자, 6번 3점짜리 문제. 왜 스텝 2지? 스텝 2로 들어갈 만한 문제라서 3점 치고 엄청 많이는 틀리는 문제. 내신에서도 아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내신 준비하면서도. 워낙에 유명한 문제라서 4번 풀어볼게요. 오늘 극대극소는 거의 끝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활용이잖아요. 활용이라서 얘는 개념적으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핵심이 되는 거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는 직접 풀어보는 걸 위주로 좀 갈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절대값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수능 끝날 때까지 어떻게 간다 그랬죠?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단하는 무조건 다 풀려요. 진짜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물론 그 절대값을 안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왜냐면 푸는 순간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려가지고 우주 가는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잖아요. 이거 절대값 내부가 양수음수는 x가 2a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오픈하는 거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값 때문에 지금 미분도 못하겠고 뭐도 못하겠잖아요. 에이 몰라, 구간에 따라서 나누지 뭐. 그렇죠? x가 2a보다 커 같을 때랑 x가 2a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2a보다 커 같으면 이거 내부가 양수니까 x세제곱 6x제곱 플러스 15x 빼기 30a 플러스 3. 그 다음에 x가 2a보다 작으면 x세제곱 6x제곱 빼기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말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해달래요. 증가감소를 우리는 함수 그래프 가지고 일일이 보진 않잖아요. 3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니까 미분해서라도 증가감소 이용해서 그리는 건데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면은 도함수 가지고 기울기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미분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에 따른 도함수 구하는 거는 구간별로 미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식을 일단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f'x는 x가 2a보다 커나 같을 때? 아니, 2a보다 클 때요. 왜냐면 지금 x가 2a인 지점에선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괜찮죠? 당연히 몰라요. 이거 지금 절대값 씌워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연속인해를 절대값 씌웠다고 불연속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호를 아무데나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절대값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이 생기죠.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래 이런 그래프가 절대값에 의해서 뒤집어 올려주면 미분 불가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그 EA 지점에서는 등호를 빼놔야 돼요. 왜? 미분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도함수에서 위에다가 EA 집어넣고 밑에다가 EA 집어넣고 둘이 똑같으면은 미분 가능인 거예요. 그러면은 등호를 아무데나 이제 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절대값은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렇죠? 검증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 미분했으니까 3x제곱 12x 플러스 15. 어차피 그냥 a랑 3은 날아가니까 얘도 미분하면은 3x제곱 빼기 플러스 12x 뭐야? 마이너스 15. 이거는 둘이 아예 얼마 차이가 나요? 아니 30 차이 나잖아요. 무조건 이 값이 얘보다 30은 더 커요. 아이 미분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무조건 기울기가 30이 더 큰데. 그쵸?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찾지? 이걸로? 자, 더함수가 지금 그래프는 다 그려져요. 괜찮아요? 이거 다 그려져요. 뭐야 이차함수인데 개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지금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3으로 끄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네요. 그쵸?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구나. 마이너스 2,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로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잘 안 만들죠?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럼 그래프 다 그리죠. 어차피 꼭지점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거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도 꼭지점으로 해도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쵸? 인수 가지고 근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3이에요. 맞나? 이게 30 차이가 난다고? 30 차이? 엄청난데? 아무튼 마이너스 2,3 지나가고요. 몰라 30 차이지만 그냥 약간 좀 넓게 퍼뜨려서 그릴게. 몰라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괜찮죠? 자, 요 함수 그래프가 지금 얘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마이너스 5랑 2를 지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30 차이 나는 거예요. 다 30 차이 나는 거야. 괜찮나요? 어디든. 얘가 지금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얘는 2a보다 큰 것만 위에 거고요. 얘는 2a보다 작은 것만이에요. 괜찮죠? 그 2a가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2a라는 지점이 몰라 2a가 대칭축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2a가 대칭축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x가 2a보다 큰 지점만 가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2a보다 작은 건 얘를 가야 되죠? 그럼 얘는 대칭축까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5까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요.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거는 뭐 함수값은 일단 좀 논외로 갈게요. 함수값은 논외로 가고 자, 이 지점에서 증가를 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갑자기 30이 커져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기울기가 얘랑 30 차이 나는 거예요. 기울기가. 괜찮나요? 좌미분계수는 기울기 좌극한하고 한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이 숫자가 30 차이 나게 됩니다. 기울기가 확 변해요. 어때요? 미분 가능해요. 이 지점에서. 괜찮아요? 당연하겠죠. 무조건 30 차이가 나는데 그쵸? 무조건 미분 가능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뭘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4번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해달라는데?
잠깐만. 그럼 감소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A가 이런 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감소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미분 가능한 거 찾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것만 찾아달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EA라는 걸 잘 설정해서 감소하는 케이스만 안 나오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아니, 어차피 EA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은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EA보다 작은 것과 EA보다 큰 것만 기울기 잡아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연속함수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밑에 거는 EA보다 왼쪽이고요. 위에 거는 EA보다 큰 쪽이에요.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는 어때요? 아니, 이미 최소값이 3밖에 안 나와요. 얘는 위에 보면은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도 3이에요. 결론은 얘는 EA가 어디로 나와도 상관없는 애예요. 괜찮네? 아,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얘가 문제겠구나. 얘 때문에 EA를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EA보다 작은 애들이 음수가 안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EA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왜? 그럼 EA보다 작은 지점 얘 나오고 EA보다 큰 지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30이 커지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느낌이에요? 계속 증가하다가 이게 기울기 양수예요. 점점 줄어들지만 양수예요. 근데 갑자기 기울기가 30이 확 늘었어요. 확 늘어가지고 2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EA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왜냐면 기울기가 30 차이 나잖아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쵸? 30 차이는 나지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증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미분 가능 판단하는 게 아니고 증가 감소 판단하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증가 감소는 F'X가 0보다 큰 걸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건 미분 가능할 때만 도함수 가지고 본다라 그랬죠. 미분 가능할 때만. 미분 불가능한 EA 지점까지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아예 미분 불가능해요. 괜찮죠? 미분 불가능.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여기가 지금 1이고. 그쵸?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지? 이해돼? 그쵸? 이해될까?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항상 부등호 범위 찾아낼 때는 부등호를 먼저 찾고요. 등호는 나중에 세밀하게 찾아야 돼요.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호는 그 등호인 상태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등호면 어떻게 하지? 등호면은 이렇게 되겠죠. x가 2일 때. 그래도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잖아. 문제 없잖아요. 괜찮네? 왜냐면 0인 애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0인 애가. 있어도 증가 상태면 되는 건데. 그쵸? 등호 들어가도 되는구나. 끝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이해돼? 오케이. 이게 3점짜리 문제였다는 게 쇼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와요. 내신에서도 잘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내신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신 대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를 여러 번 봤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계산이 딱히 없잖아요. 막 그래프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근데 심한 내용인 건 맞아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져 있으면 여러 번 봤을 거예요. 화이팅. 오케이. 조였는데 괜찮을까?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잠깐 금방 갈게. 증가 감소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극대극소를 잠깐 쉬었다가 갈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